안녕하세요. 마크베이스에 대한 제품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베이스는 앞에 마하, 즉 초음속의 의미고요. 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의 베이스입니다. 따라서 마크베이스는 초고속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크베이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휴먼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가 아니라 머신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마켓베이스가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서 이제 스마트 X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 X 시대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홈 등 요즘 대부분의 영역에서 스마트가 들어갑니다. 이걸 총칭하여 저희는 스마트 X라고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X 시대의 특징들 중에 저희가 보는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런 센스들이 부착되고 있고 이런 센스들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저희는 주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되는 디바이스의 숫자가 2025년에는 약 750억 개로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량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자료는 가트너가 매년 발표하는 10대 전략 기술입니다. 2017년도에 보시면 인텔리전스 띵이라고 해서 띵에 대한 기술이 전략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띵에 대한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엣지 기술이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019년도에도 여전히 엣지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스마트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보면 IoT 데이터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닌 엣지 컴퓨팅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초연결, 초지능 관련된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전략 기술인데요. 여전히 인파워드 엣지와 오토노머스 띵 해서 띵과 엣지 관련된 기술은 계속해서 주요한 기술로서 부각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dbengines.com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24개월 트렌드인데요. 2018년 중반 이후로 급격하게 트렌드가 증가하고 있는 요 카테고리를 보실 텐데요. 요것이 바로 타임 시리즈 DBMS, 즉 시계열 DBMS 카테고리가 됩니다. 즉 다른 어떤 데이터베이스보다 시계열 DB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다양한 적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oT 데이터의 어떤 증가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보시면 센스 개수가 엄청나게 일단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대비 스마트 X 시대가 되면서 센스 부착되는 것들이 숫자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에는 초당 한 번, 나아가서 몇 초에 한 번 이렇게 센싱 능력 자체가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센스의 센싱 능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1초에 10번 또는 1초에 100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나아가 기존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만 보관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AI를 통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또는 10년 장기간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보관 주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센서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고 초당 스캔하는 데이터가 점점점 정밀해지고 있고 나아가 보존 기간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IoT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센스 개수가 1000개 그리고 100ms 스캔 즉 초당 10번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때 한 레코드의 길이가 약 40바이트라고 가정을 하면 하루만 수집하더라도 약 9억 건의 32기가가 되고요. 1년이면
약 3,154억 건의 11테라바이트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센스 데이터에는 다른 어떤 데이터와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는 두 가지 특징은 데이터 저장 관점에서 있고 또 데이터 추출 관점에서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센서들이 쭉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데이터들은 무제한으로 계속 생성이 되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선별적으로 수집해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 관점에 보면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압축해서 저장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센스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시간 범위의 특정 센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한 쪽에서 보면 임의의 센스의 임의의 시간 범위에 대해서 빠르게 추출하고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계를 내서 시각화해서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제품들이 현재 RDBA 그리고 하둡, 노에스QL, RTDB 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관점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철학적 배경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RDB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트랜잭션 기반의 비싼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데이터의 정합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센스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는 데는 일단 입력할 때 입력 성능에 문제가 있고요. 데이터를 또 많이 적재했을 때 스케일 아웃에도 RDB는 지원이 미약한 편입니다. 하둡은 비정형 데이터를 풀스캔하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스키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센스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조회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NoSQL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키밸류 기반의 클러스터링이나 파티셔닝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애그리게이션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성능이 느리게 나옵니다. RTDB는 데이터베이스라기보다는 일종의 솔루션이죠. 그리고 단일 노드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많아졌을 때 어떤 스케일아웃 이슈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IoT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적 요구사항이 있는지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무엇보다 데이터를 고속으로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만 개의 센서로부터 쏟아지는 초당 수십만 건, 나아가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지원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량이 많고 성능에 부하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센스 스키마 구조를 지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쿼리들은 시계열 쿼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계열 쿼리를 고속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통계 기능도 필요하고요. 나아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아웃이나 HA를 지원해야 됩니다. 또한 엣지 컴퓨팅 관점에서 보면 인베디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SQL을 스포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SQL은 지난 3, 40년 동안 RDB를 다루신 분들은 이미 익숙한 랭귀지고요. 그래서 SQL을 지원하게 되면 기존의 지식을 재활용해서 별도의 학습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발도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TCO와 개발 기간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만든 제품이 바로 마크베이스입니다. 마크베이스는 스마트 팩토리 설비에서 발생하는 센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분석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스나 머신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분석 시스템이나 BI 솔루션 또는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ISV나 또는 관리 툴에서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인 ODBC나 JDBC 등을 이용해서 SQL 쿼리를 통해서 결과를 가져와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그림은 스마트 팩토리의 영역에서는 잘 아시는 그림일 텐데요. L0 영역이 바로 생산 설비적 센서나 액추에이터가 될 것이고요. L1 영역은 제어 설비적 PLC나 HMI, 스카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L2 영역인 RTDB 영역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고요.
그런 데이터를 L3 영역인 빅데이터 영역에서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하거나 또는 머신러닝을 할 겁니다. 나아가 L4 영역에서는 분석 솔루션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급 분석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L2까지를 OT 영역이라고요. L3와 L4 영역은 IT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L0와 L1은 하드웨어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마크 베이스는 현재 L2와 L3 영역의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아가 마크 베이스는 이 L4의 분석 영역까지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마크 베이스 포지셔닝은 바로 L2와 L3 영역의 데이터 저장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크 베이스가 어떤 면에서 혁신적인 제품이냐라고 하면요. 마크 베이스를 개발하신 분들은 RDB를 10여 년 이상 개발하신, 즉 RDB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크 베이스의 어떤 많은 부분들은 RDB와 유사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B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빅데이터 기술로 커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크베이스는 RDB와 빅데이터 기술의 융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센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덱스 기술 관련해서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RDB 기반은 대부분 비트리 기반의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즉 특정 범위의 시간 범위의 특정 센서를 검색하고자 하면 검색 범위는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면 이 트리의 밑변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인덱스를 생성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데이터를 조회할 때도 스캔해야 되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서 성능이 느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마크베이스가 사용하는 타임레인지 인덱스 기술은 특정 시간에 대한 검색을 하게 되면 요 시간에 해당하는 파티션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정 센서는 요만큼만 검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검색 범위가 트리 기반 기술보다 훨씬 적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량이 늘어나더라도 입력이나 검색 성능의 저하는 미비하게 발생하는 인덱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베이스는 세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요. 엣지 에디션, 포그 에디션, 클러스터 에디션입니다. 엣지 에디션은 소형 장비에서 동작하는 에디션이고요. 포그 에디션은 싱글 서버에서 동작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에디션은 멀티노드 구성이 가능한 에디션입니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에디션은 라즈베리 파이나 라떼 판다, 엔비디아 제슨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 임베딩돼서 동작하는 에디션입니다. 암이나 아톰 CPU를 지원하고 있고요. 리눅스나 윈도우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 장비에서도 초당 수천 건에서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포그 에디션은 단일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플라이언스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어플라이언스는 아니고 하드웨어는 고객분들이 준비하시고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인 소프트웨어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저희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주로 ISV 분들이 고속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때 저희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에디션은 하드웨어 클러스터처럼 비슷한 개념인데요. 데이터에 대해서 분산 저장, 분산 쿼리, 그리고 고가용성, 고확장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어떤 클라우드 구성할 때 클러스터 에디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크베이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크베이스는 현재 4가지 테이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기반의 볼라타일 테이블, 룩업 테이블, 디스크 기반의 로그 테이블, 태그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크베이스는 로그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즉 로그 테이블은 C 계열 로그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테이블입니다. 웹로그나 어플리케이션 로그 또는 방화벽 로그 같은 이런 로그들을 저장하고요. 또는 이력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고속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가능한데요. 대신에 업데이트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로그에 대한 위조, 변조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입력은 빠르게 되지만 업데이트 기능은 없다. 대신에 데이터를 삭제할 때 과거 데이터부터 삭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 테이블만 처음에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는데 기준 정보는 어떻게 하나요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만든 게 볼라타일 테이블입니다. 볼라타일 테이블은 프라이머리 키 기반의 입력, 수정, 삭제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볼라타일 테이블이다 보니까 서비스가 셧다운 됐다가 다시 올라가면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 정보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제품이 바로 룩업 테이블입니다. 룩업 테이블은 메모리상에서 동작하지만 디스크에도 데이터를 저장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 정보는 룩업 테이블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볼라타일 테이블은 그야말로 휘발성 데이터나 스냅샷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로그 테이블, 볼라타일, 룩업 테이블로도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만 태그 테이블을 만든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 또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등 스마트 X 시대에 필요한 센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전용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스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통계를 생성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역시 고속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대신에 업데이트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삭제도 로고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과거 데이터부터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 장표는 이 4개 테이블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든 장표인데요. 보시다시피 태그 테이블은 디스크 기반의 센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로고 테이블은 역시 디스크 기반이지만 C 계열 로고성 데이터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볼라타일 테이블과 룩업 테이블은 메모리 기반의 데이터 저장소고 기준 정보나 데이터량이 많지 않은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인데 차이점은 볼라타일은 휘발성이고요. 룩업 테이블은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볼라타일 테이블은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머리 키 기반의 메모리 테이블이고요. 고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갱신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한 개만큼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지요. 디폴트 값은 마크베이스 컴프라는 설정 파일에 현재 2GB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그 값을 변경하면 메모리를 더 많이 쓰거나 줄여서 데이터 저장 공간을 더 확보하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셧다운하게 되면 데이터가 유지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따라서 템포러리 데이터나 스냅샷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라타일 테이블과 룩업 테이블은 대부분의 기능이나 형태가 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은 바로 볼라타일은 메모리에서만 동작하고 있고요. 룩업 테이블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디스크로 유지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 정보 데이터 또는 마스터 데이터는 룩업 테이블로 저장하면 됩니다. 로그 테이블은 로고성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검색 가능한 테이블이고요. 갱신이 불가능하고 일정 시간 이전 데이터부터 삭제가 가능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면 언더바 얼라이벌 타임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만들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히든 칼럼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테이블을 만들면 언더바 얼라이벌 타임이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이 칼럼에는 나노초 단위의 시스템 타이머로 데이터가 입력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1, 2, 3, 4, 5, 6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옆에 보시면 언더바 얼라이벌 타임이라고 하는 히든 칼럼에 나노초 단위의 타임 스탬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로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조회하면 특정 소팅 조건 없이 조회를 하면
현재 데이터부터 과거 데이터 순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로고 데이터는 한 달 전, 1년 전, 즉 과거 데이터보다는 현재 데이터가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부터 과거 데이터 순으로 출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로고 테이블은 컬럼나 스토어를 합니다. 즉 로우형 스토어와 다르게 컬럼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장하다 보니까 데이터 압축에도 용이하고 OLAP성 업무, 즉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에 적합한 데이터 저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LSM 인덱스를 사용하는데요. 로그 스트럭처드 머지 인덱스라고 합니다.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를 100만 건 입력하면 인덱스 파일이 1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덱스 파일이 10개가 생성되면 1000만 건짜리 인덱스 파일을 머지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1000만 건짜리 인덱스 파일이 10개가 생성되면 다시 1억 건짜리 인덱스 파일로 머지를 해서 만듭니다. 즉 LSM 레벨이 0, 1, 2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를 1억 건 넣더라도 인덱스 파일이 하나만 생성되기 때문에 검색 성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 LSM 인덱스를 생성하기 전에는 데이터 건수가 증가하면 검색 성능이 느려졌습니다만 LSM 인덱스를 적용한 이후에는 데이터 건수가 증가하더라도 검색 성능이 미비하게 저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압축은 논리적 압축, 물리적 압축에서 2단계로 데이터를 압축합니다. 여기 보시면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 메모리상에서 1차적으로 저장을 하고요. 이때 한번 컬럼나 스토어 구조에서 압축이 한번 발생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디스크로 저장할 때 물리적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압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세스의 경우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원본 대비 약 30% 수준으로 데이터가 압축됩니다. 압축이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스토리지를 절감하는 장점도 있지만 시스템의 부하, 특히 디스크 IO에 대한 부하를 줄여서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압축 기술이 전체적으로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저희는 백업과 마운트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백업 기능은 일반적인 RDB에서 생각하시는 백업 기능하고 유사합니다. 반면에 마운트는 저희만이 제공하는 재미있는 기능인데요.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즉 백업된 데이터를 다시 리스토어할 필요 없이 마운트 명령어만으로 수초 이내에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일자별로 이렇게 백업을 받아두시고 백업된 데이터를 마운트 명령어만 수행하면 바로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스트림은 실시간 이벤트 필터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런 센스 데이터로부터 데이터가 발생하면 어, 이 데이터를 받는 로 데이터 테이블이 있을 것이고요. 이 테이블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별도의 테이블로 저장하고자 할 때 스트림을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도 센스가 있습니다. 온도 센스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면 템퍼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밸류가 60보다 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이벤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별도 테이블에 저장하고자 할 때 insert into event select from temp where value 60보다 큰 이 조건을 해당하는 SQL 쿼리문으로 스트림을 생성하게 되면 데이터가 템프 테이블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는 다시 이벤트 테이블에 자동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스트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 테이블은 ID, 타임, 밸류 요 기본 3개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센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화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갱신이 역시 불가능하고요. 일정 시간 이전 데이터부터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태그 테이블은 테이블명도 현재는 태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내 하나의 태그 테이블만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태그 아이디, 태그 네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타임스탬프, 밸류 이렇게 세 개의 기본 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사용자가 칼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 아이디와 타임스탬프 기반으로 파티셔닝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사용자는 이 태그라는 테이블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각 태그별로 데이터를 파티셔닝해서 저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롤업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즉 초단위, 분단위, 시간 단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집계 함수는 min, max, average, sum, count 5가지 함수입니다. 즉 태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각 태그별로 초단위, 분단위, 시간 단위, 롤업 테이블을 만들어서 집계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일일이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태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웹 기반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트렌드를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지만 태그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웹 기반 대시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 월, 일, 시, 분초 또는 로 데이터까지 드릴다운 브라우징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좌우 50%, 100% 이동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스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할 때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실 텐데요. 보시면 센스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면 태그 테이블에 저장을 할 것이고요. 실제로는 각 태그별로 파티셔닝 돼서 저장되고 롤업 테이블로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태그 어널라이저라는 웹 기반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베이스가 표방하는 것이 고속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따라서 마크베이스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조건은 센서 데이터 10,000개 태그, 200ms 스캔, 즉 초당 5번 데이터를 수집하는 조건이고요. 3개의 기본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0억 건의 데이터를 로딩했습니다. 저희 엣지, 포그, 클러스터 환경에서 각각 테스트를 하였고요. 보시면 총 50억 건의 센스 데이터를 입력할 때 초당 평균 몇 건을 입력했냐는 지표인데 저희는 이벤트 퍼 세컨드 약자로 해서 EPS라고 합니다. 포그 에디션 즉 단일 노드에서 약 130만 건의 데이터를 입력했고요.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약 200만 건, 그리고 엣지에서는 약 10만 건 입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회할 때도 하루 동안 15개 태그의 원본 데이터 약 650만 건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엣지 에디션은 1.3초, 포그는 0.9초, 클러스는 0.79초, 즉 1초 이내에 데이터를 대부분 추출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한 서버의 사양인데요. 엣지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제선 장비입니다. 디스크가 32기가 eMMC고요. 포그 에디션과 클러스터 에디션은 인텔 2.2GHz 12코어 장비입니다. 32기가 메모리에 256 SSD를 활용하였고요. 그래서 엣지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32기가이기 때문에 약 4억 건을 입력했습니다. 포그와 클러스는 50여 건을 입력했고요. 그때 걸린 시간이고 그걸 나누게 해보면 초당 입력 건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CPU나 메모리도 절반 이하를 사용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건수라든가 특정 태그의 시간의 최대 최소값 또는 특정 기간의 어떤 평균값
이런 통계 데이터를 추출하면서도 대부분의 어떤 반응 시간이 1초 미만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TPC라고 하는 세계 성능 평가 협회의 IoT 분야에 공신력 있는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TPCX는 보시다시피 21개 글로벌 IT 기업이 회원사고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TTA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TTA와 함께 TPCX IoT라고 해서 IoT 데이터 처리 관련된 벤치마크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를 저희가 테스트를 했었고 실제로 AMD 본사에 가서 직접 AMD와 협업해서 테스트를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 현재 1위, 2위, 3위 모두 마크 베이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시면 4위인 레노버에서 등재한 기록인데요. IoT-PS가 약 74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저희는 248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성능으로 저희가 1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고가의 장비와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성능이 나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프라이스 투 IoT-PS 지표도 주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저희는 0.18달러입니다. 반면에 레노버는 0.26, 즉 더 저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더 높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성능평가협회인 TPC에서 저희 마크베이스의 성능을 인정하고 공신력 있게 현재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다. 즉 마크베이스가 이런 IoT 데이터 분야의 벤치마크에서는 다른 어떤 제품보다 고성능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크베이스가 활용된 몇 가지 유즈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즈 케이스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완료한 케이스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선박 운전 정보 모니터링인데요. 즉 보시면 바다에 이런 선박들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 선박에는 엔진들이 있는데요. 이 엔진에는 또 수천 개의 센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박에서 나오는 각종 센스 정보 또는 태그 정보라고 하죠. 이런 정보들을 위성 통신을 통해서 IDC에 있는 마크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관제실에서 관제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선박의 엔진 과열이나 또는 부품의 어떤 교체 주기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멘트 업체에 적용된 케이스인데요. 시멘트 공정도 연속 공정으로서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별로 품질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연속 공정의 어떤 품질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용도로 마크베이스가 적용된 케이스인데 기존에는 MS SQL로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집 주기를 15분 정도밖에 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마크베이스를 적용하면서 초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지업체에 적용된 케이스인데요. 기존의 제지업체에서는 OPC DA라고 하는 구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OPC DA 데이터를 RDB로 탑재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프로토콜도 아니고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초당 1000개 태그를 수집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마크베이스를 활용해서 OPC DA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CSV 파일로 생성해주면 그 파일을 마크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산시에 적용된 케이스인데요. 거리에 이렇게 CCTV들이 있습니다. CCTV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런 관제하는 인텔리빅스라는 어떤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객체 데이터와 이벤트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즉 사람이냐, 동물이냐, 자동차냐,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나갔느냐, 뭐 이런 이벤트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마크베이스에 저장하고 그라파나라고 하는 오픈소스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각종 통계 정보들을 모니터링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광주에 있는 애트리에서 과제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빅데이터 플랫폼인데요. 특히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인데 보시면 하둡의 어떤 에코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약 4개월 동안 어떤 이런 구축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실제로 이행한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보시면 복잡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을 활용할 필요 없이 마크베이스만 적용하면 데이터 수집도 원활하게 가능하고 그라파나 또는 태블로 또는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키텍처상으로 하둡 대비 마크베이스는 매우 단순해지고요. 그리고 설계하고 설치하는 기간도 하둡으로는 4개월 동안 했지만 저희는 일주일 만에 모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서버도 하둡은 클러스터 구성에서 3대가 필요했지만 저희는 포그 한 대로 처리가 됐을 거예요. 무엇보다 하둡을 이용하게 되면 전문 엔지니어가 인하우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 엔지니어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반면에 마크베이스는 기존의 RDB를 다루셨던 개발자분들은 쉽게 저희 마크베이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어떤 상용화 관점에서 마크베이스가 하둡 대비 훨씬 쉽게 빠르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애터리에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마크베이스가 뭐고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례에 적용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마트 X 시대의 센스 데이터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상 센스 데이터의 숫자가 폭증하다 보니 기존의 솔루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마크 베이스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니라 엣지 컴퓨팅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임 시리즈 DB라는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IIoT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크베이스는 이런 센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다. 요 점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크베이스에 대한 제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마크베이스로 연락을 주시면 기술 지원하는 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